독일 공항 안에서 앳되게 보이는 독일인 여성이 다른 친구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우리 일본 가기로 했잖아. 그 재미없는 나라를 가봐야 해. 난 BTS나 K-POP는 관심 없다고. 갑자기 일본 비행기가 취소가 되어서 한국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과연 이 독일인 친구들은 한국에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렉시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일본에 갈 생각에 정말 들떠 있었어요. 배낭과 지도 그리고 많은 설렘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베를린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할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일본행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졌습니다. 대신 한국으로 비행기를 탈 거라고 하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죠. 처음엔 뭐야 와 이게 진짜야? 라는 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한국은 별로 저희에게는 관심이 없는 나라였어요. 저는 K-팝도 별로 듣지 않는 편이고 넷플릭스도 잘 보지 않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저 일본이나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모험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해보자 한국 우리가 간다 라고 바로 한국으로 도전하기로 했답니다. 인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인천이라는 멋진 공항이었어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크고 반짝이는 공항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공항에서 바로 안락하고 빠른 공항 철도를 탔어요. 부드럽고 빠르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경치가 정말 멋졌어요. 높은 빌딩 탁 트인 들판 멀리 보이는 산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다르게 보였지만 매력적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친절했어요. 가볼 만한 곳과 먹어봐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주고 한국말도 몇 마디 가르쳐 주었어요.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여행하는 기간 잘 써먹을 수 있었답니다. 결항된 항공편이 최고의 여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돌이켜보면 원래 계획이 틀어져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때때로 최고의 모험은 계획에 없던 것일 때가 있죠.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더 재미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맞았어요. 저희 호스텔은 한국의 심장부이자 영혼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네온사인, 번화한 시장, 길거리, 음식의 향기 등 서울은 모든 면에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부터 동네 최고의 한식 맛집까지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 옥상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예상치 못한 여정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라고요? 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기차가 왜 재미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의 기차를 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의 첫 경험은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전에 지하철을 타본 적은 있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깨끗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매우 효율적이어서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이 나와서 정거장을 놓치는 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독일 지하철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은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보기 쉽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하면 정확한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편리했어요.
가끔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번 철도 여행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고속 열차인 KTX였습니다.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이 열차는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시골을 가로지르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경치의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산, 고풍스러운 작은 마을 등 시각적인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지차 안에서 한국인 가족과 즉흥적으로 카드 게임을 한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긍정적인 한국 사람의 마인드 비교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본인들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가정식 초대를 받았죠.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아닌가요? 계획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발길 닿는 곳과 현지인의 추천에 따라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숙소 동료나 구멍가게 아주머니에게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보곤 했죠.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장소들은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은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은 땀 한 방울 흘린 보람이 있었죠. 또 다른 날에는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고 달콤한 꿀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획이 없던 모험은 제주도 방문이었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한국 남부 해안에 있는 목가적인 섬이죠. 화산 지형과 푸른 녹차밭, 눈앞에 펼쳐진 해변을 상상해 보세요. 자전거를 빌려 며칠 동안 섬을 탐험하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고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최첨단 기술과 뿌리 깊은 전통의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오아시스 같은 경복궁과 같은 고궁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경복궁도 좋았지만 옆에 창경궁과 창덕궁이 전 더 기억에 남는군요. 전 특이한 거를 좋아하니까요. 고궁을 실컷 즐기고 레온사인과 디지털 전광판이 최신 K-팝 히트곡을 선보이는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전통차를 마시던 고즈넉한 찻집도 갔었고 독일 파리에 있는 PC방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 PC방도 갔었어요. 독일에 있을 때도 정말 게임을 많이 즐겼는 편인데 한국 PC방은 정말 편리하고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들도 판매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했습니다. 일시간에 500원 정도밖에 안 하다니요. 여기서 살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희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열광할 거라고 말했다면 아마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흥하늘 휴게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휴게소가 아닙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한참을 달려가서 휴게소에서 쉬려고 하면 화장실과 자판기 정도만 있잖아요. 하지만 시흥하늘 휴게소는 마치 미니 쇼핑몰에 들어온 것 같아요. 24시간 영업하는 상점부터 아늑한 레스토랑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고속도로 위에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그냥 둘러보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음식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놀랐어요. 따끈따끈한 라면부터 달콤한 한국식 부침개까지 저희의 입맛을 즐겁게 해줬어요. 김밥, 국밥, 돈가스, 통감자, 회오리, 감자 등등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의 공중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무료입니다. 더 더러운데 유럽에는 거의 다 유료거든요. 그리고 물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까지 그것도 무료였어요. 하지만 저희를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분위기였습니다. 번잡한 고속도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피크닉을 나온 가족,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저희 같은 여행객들이 그 모든 것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죠.
정말 여기는 부모님도 모셔오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바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휴게소를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동하며 음식을 시식하고 둘러보았습니다. 약 1시간 후 한 젊은 한국인 가족이 제 지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눈치채고 휴게소 곳곳에서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찾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갑에 돈도 그대로 있었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인사와 함께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지갑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유럽에서는 말이죠. 지갑을 돌려준 것뿐만 아니라 저를 찾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친절한 행동은 휴게소의 인상적인 편의시설과 함께 저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정직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으며 저희의 여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대해 또 칭찬할 게 있네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안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거리에는 조명이 밝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경찰 부스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불안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매치기나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꽁꽁 싸매고 다녀야 하거든요. 한국에는 그런 경우는 본 적 없었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역시 누구한테 듣고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겪고 느끼는 게 맞는 거라고 판단됐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안전한 치안 덕분에 진정으로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한강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요. 명동의 활기찬 야시장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계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한국 경험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맛을 지닌 한국 요리는 그 자체로 최고였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불고기 한 접시부터 매콤한 김치의 탕까지 모든 음식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줌마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현지 시장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식 바비큐 체험도 있습니다. 석쇠에 둘러앉아 얇게 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건 문화였어요. 소주는 이날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이 되었답니다. 독일 음식하고도 어떤 음식과 다 잘 어울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소주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또 서울은 다양한 매력이 있더군요. 광장시장의 빈티지한 골목부터 트렌디한 홍대 거리까지 각 시장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기념품을 쇼핑하는 동안 전통춤이나 K-POP 무대를 선보이는 거리 공연단의 공연을 즐기기도 했어요. 해가 지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네온사인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음악과 춤, 웃음소리로 도시가 활기를 띠죠. 클럽에서 일렉트로닉 비트부터 클래식, K-팝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이태원과 강남의 밤문화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국의 노래방. 노래방 가수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또 코인 노래방에서는 동전 몇 개만 넣고 부르고 싶은 만큼 계속 부를 수 있었어요.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했죠.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서 따끈한 라면, 한 그릇으로 즐거운 저녁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희의 밤을 마무리하는 완벽했습니다. 독일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가게가 없는데 정말 한국이 여행하면 할수록 부러울 따름이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과 독일 모두 독특한 매력이 있지만 한국의 효율성과 현대성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 심지어 휴게소까지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유럽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소중히 여기지만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조화시키는 방식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귀국할 순간이 점점 다가오자 한국에 계속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나라 한국은 우리를 매료시켰죠. 우리 중 일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존중과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직장 문화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거리부터 시골의 평화로운 마을까지 한국은 마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지나고 저희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독일에 착륙하자 그리움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은 장소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억뿐만 아니라 변화된 관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열망, 꿈 등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여행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살려고도 생각 중입니다. 일단 한국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가야겠죠. 제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어눌하게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